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기간은 감사위원회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지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 후에 선언문을 일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국 행정국장 장태준, 총무과장 이인태, 자치행정과장 김태경, 회계과장 오경탁.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강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대 총무과장입니다. 김태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매자 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경탁 회계과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 현액은
9월 30일 기준 총 3,986억 7,600만 원이며 이 중에 2,704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67.8%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의전과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실용적인 의전을 통한 시민 중심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 중심의 의전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개최된 울산공업축제와 제52회 전국소년체전 등 우리시 주요 행사 의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04주년 3.1절 기념식과 제78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 및 휴가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창구를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복무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야근 없는 날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량 있는 우수인재 선발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 시험은 총 2회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159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공감 인사를 위해서 유능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 인사를 하고 성과 우수자에 대해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 전문성 확보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개방형, 임기제 등 민간 우수 인력을 임용하고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및 파견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 및 협력을 위해서 기업체 우수 인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통과 배려, 신뢰가 함께하는 포용 인사를 위해서는 인사 컨설팅과 정기적으로 인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구군 간 형평성 있고 협력적인 인사 체계를 마련하고자 인사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직원복지 정진입니다. 먼저 발전적 노사관계 정착 및 직원복지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상생협의회, 노사상생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 노조와 상시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협약 및 어울림 한마디 행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직원 후생 복지시설, 직장 동호회, 주말 농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배낭여행, 모범 노조원 해외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수용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과 단체 보험을 가입하였고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직원 건강검진과 힐링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합리적인 공무직 인력 관리 및 복지 정진입니다.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공무직 임금 교섭 및 단체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 청원 경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복무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현장 확인을 통해 복무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고 복지 정진을 위해 해외 연수, 문화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사용부서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록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 부서별 비전자 기록물 이관과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를 통해서 중요 기록은 집중 보존하고 7, 80년대 울산 국가산단 조성 및 환경오염 이주 관련 기록을 담은 자료집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건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 공개 대상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공표 행정 정보도 선제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원 항습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서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속한 발간 서비스로 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오리 도서관 신간 도서 확충과 학술 논문 제공으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지식, 학술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시민화 분위기 조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제23회 울산광역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회봉사 등 7개 부문 7명에게 시민 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발전 공로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참여와 상생을 통한 협력시정을 추진하고자 신년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울산 출신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 중앙, 지자체, 정책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와 공익활동 정진을 위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민간보조금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시민중심 지방정부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워크숍과 이통장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정책 관심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온 오프라인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시민 편의제도 운영 및 구군과의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 구군 합동으로 OK 현장 서비스의 날을 개최하고 분기별로 시정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과 상호 교류 정진을 위해서 울산 하나센터와 이북오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민주평통 울산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사업 활성화입니다. 민, 관, 공, 협업에 울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11개의 지역 문제를 발굴하였고 울산 시민의 인생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울산 시민 자서전 발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울산형 마을 공동체 구인을 위해서 제2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의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지원하여 구군별 특색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상을 채우는 자원봉사, 모두가 행복한 울산입니다. 상시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여건 조성을 위해서 상시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클린 버스 정류장 및 청소년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연계하여 범시민 자원봉사 부음을 조성하였습니다. 연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자 육성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학생 봉사단과 재난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온 오프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장려를 위해서 사회공헌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합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예우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 서비스 신속성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등
민원제도와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민원 안내 도우미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 창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울산 120 해오리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올해 콜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담 데이터베이스와 상담 매뉴얼을 확충하여 상담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 변화를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입니다. 9월 말 기준 구군 직원 포함하여 총 8만 381명이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할 핵심 리더 양성과 다양한 직무 역량 교육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장기 교육 훈련,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 지식업 콘서트 등의 직무 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 미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국정, 시정 가치를 내재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장 교육을 통한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고 정부 및 시정 시책 이해 과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 교육 복지 실현입니다. 성인 한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학과정 학력 인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소외계층과 장애 유형별, 거점, 배움터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정보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미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재정과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과 자금 적기 배정으로 각종 시책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세외 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계약 정보 공개,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사업소 계약 사무에 본청 대행을 통해서 계약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육성 및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계약 추진을 위해서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전국 입찰공사 지역업무 공동도급제 이행을 위해서 전국 입찰 대상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시공 비율을 법령상의 40%보다 높은 49% 이상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도 70% 이상 권고하여 지역업체가 생산한 자재와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자 노력한 결과 9월 말 기준 사회적 약자 기업의 의무 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재산관리로 지역개발 및 발전 촉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지 조사를 병행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자 장기 미활용 중이거나 보존하기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하였으며 구 울주군 청사 매입을 완료하여
미래 행정 소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품격 있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친화적 열린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청마당 원형 화단과 연못을 조성하여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 청사 문화갤러리 운영과 청사 개나 코스, 시민홀 대관 등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한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월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연 2회 직원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청사 원클릭 콜센터와 24시간 중앙 통제실을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뒤에 함께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밖에 자리 이동은 좀 최소화해 주시길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우리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질의 순서는 제가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두지 않고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위원님들 그 동일 질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질의하시지 말고 동일 질의 시에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냥 질의를 계속 하시고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가 5분, 10분 이어져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른 질의를 또 하셔야 된다. 그러면 뒤에 의원님들 좀 배려하셔서 질의를 좀 양보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은 직급별 업무 수행 경비는 직위별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그리고 이렇게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 월정액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무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 지급 대상이 아닌 협력관들, 보조기관에서 약 한 25명에게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가 1억 7,189만 1천 원이 편성하여 가지고 4,288만 5천 원이 지급되었다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감사원에 기간정기 감사를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울산광역시가 감사원에 그 당시 때 주의를 받았죠. 예,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가 지금 현재 부당하게 지급된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당사자들 몇 명에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때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급 대상, 지급 명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라는 이렇게 내용이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결과를 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거기서 문제가 되셨던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지침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책은 있는데 직위를 미보유한 사람한테는 줄 수 없다는 그 감사원의 해석이 있었고 네. 이기를 예산 편성 지침을 운영하는 행안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기관 주의를 받고 난 뒤에 일단은 지급을 중단을 시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개선 건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직위를 미보유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더 명확하게 시켜서 네. 24년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지급 대상 지급 명확화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라 하는 이런 조치 결과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틀리네요, 그죠? 지금 내용이 명확하라는 이야기는 지침을 더 명확하게. 그렇죠. 예, 예. 그러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 주의를 받고 있다 하는 문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사실 저도 충분히 방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리 뭐 우리가 협력 관계가 하지만 그 어떤 직책에 맞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지적이 나왔을까? 왜 사전에 이런 예산 편성 규정에 대해서 울산시는 지급을 하면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예.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사원이 어떤 말했던 여러 가지 비대상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정리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환수 조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정리를 해야 되나.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급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을 통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내용들은 아니면 뭐 이 내용 뭐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안 되면 괜히 이 뭐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유랑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좀 잘 마무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및 보호 조례, 그리고 울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 장비 운영 지침, 올 상반기에 재정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 대상자를 사실은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응대하는 울산광역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네. 시의회 공무원들,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호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되고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하고 이렇게 배부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 케이스형 녹음 장비는 전체 6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보호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앞에 인원들은 전체 8명입니다. 그렇구나. 그 이제 민원실에만 관련된 직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저희 과소관으로서 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뭐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정하고 난 후에 민원인들이 요즘은 뭐 별로 언론에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뭐 지난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매년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 폭언이나 폭행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대상자를 이렇게 뭐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까? 사례는 원래는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구군에는 있죠. 구군에는 저희들이 한 28건 중에 저희 악성 같은 경우는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소고발건에 대한 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한 3건 정도 있고요.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하지 울산광역시에서는 뭐 이런 제정이 되어 있지만 네, 뭐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따로 되나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재정하고 이게 울산시에도 지금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울산시에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 대기한 여러 가지 시행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저희들 자체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울산시에만 예. 이제 하는 거고 예. 각 구군에 대한 부분은 예. 각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련 사항들을 저희가 알려드렸고 그렇게 부분에서 내용 지금 바라보면 시행을 하고 되겠다. 있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우리 MZ 세대 공무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박봉에다가 승진도 느리고 또 65%가 이직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갑질도 사실은 한몫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MZ 세대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어떤 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 우리가 보호에 대해서 만전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민원 관련 부서도 저희들 그 관련해서 좀 더 이 조례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저희들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누구 하실랍니까? 자,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직원 사기 진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죠? 사유가 지금 이게 대부분 그 공무직들 예. 연수라든지 격려 차원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하반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10월 달에 해외에 연수 갖는 비용이 빠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반기로 이렇게 다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이 격려성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부서 추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고려사항 때문에 대부분 보면 하반기에 많이 좀 몰려져가 있고 그동안 시책 추진한 거에 대한 또 격려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 2027년도 직원 사기 진작 예산이 8억이 됩니다. 8억.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의 예산은 6천만 원인데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지금 아마 예. 공무직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혼용이 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예산을 혹시나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예.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8억에서 6천만 원 차이가 이 연도에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 위에 보면은 직원 사기 진작이 예. 그 6쪽에 위에 사기 진작 하나 또 있으면 12억이 있습니다. 6천만 원 이거는 공무직 쪽이고 예. 위에 그렇습니까? 사기 진작이 음. 그 앞쪽에 보면은 예산액이 12억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요 4억 이제 8억은 예. 7쪽에 있는 사기 그 진작의 8억 원은 예. 22년도 예산이고 예, 그렇죠. 6쪽에 있는 거는 오히려 더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12억으로.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별도 이렇게 올렸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행감 자료에서 별도 올리지 말고 같이 올려주세요. 좀 보는 사람은 또 헷갈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직원 사기 진작으로 그 활기찬 직장 분위기라든지 이 우리 뭐
결산 추경 반납 뭐 불용액 처리 이런 게 예산할 때 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총무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감사 자료의 10페이지에 보면은 예, 10페이지하고 우리 11페이지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 위원회 위촉시 이거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평가심의위원회 위촉이 임기는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질문 좀 하자면은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로 하고 있으면 이거 예외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무후생복지위원회에 예. 그 한 분이 장기간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분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되어서 예. 지금 수정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분의 임기가 올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12월 18일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나 두 위원회가 예외 조항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이게 뭐 편중된다든지 이런 다른 전문가 위원회 뭐 참여 이런 거는 뭐 아닙니까? 그 부분 또 저희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그 위원들의 연임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 같은데 예. 이 두 개 위원회가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와 기록물 그 평가위원회가 그 연임이 지금 제한이 안 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연임을 제한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전문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인이 그 타성에 젖어서 위원회를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타 위원회에서 연임 1회 또는 2회 가능성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예, 맞죠? 알겠습니다. 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 또 질의 있으시면 좀 이따가 추가 질의시 또 하시고요. 자,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회계과에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봐보면 우리 행감 자료 요구 자료 26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8개 부서 보증금만 해도 4억 5천, 월 임차료가 한 5억 6천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울산시 의회로 봤을 때도 이제 집행부에서 사무 공간이 모자라서 이제 우리 의회 청사에 이렇게 같이 또 사무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도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마 지금 꾸준히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어 왔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이게 또 지적이 되었었던 것들인데 전혀 개선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사무 공간이 좀 다소 협소해서 외부의 상계 건물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억 이상 좀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아무래도 외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한 곳에 모아서 행정을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꾸준히 지금 이야기되고 제기돼가 오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우리 한국은행 울산 본부
부지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 시장님과 또 하는 자리에서도 뭐 약간 스쳐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지나왔던 이야기가 또 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이게 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뭐 우리 돈도 돈이고 지금 임차료가 한 5억 6천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이 나가는 부분들로 해서도 지금 방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지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있고 지출 금액은 또 지출 금액대로 그대로 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빨리 이게 좀 선행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뭐 시청을 어디 딴 데로 이렇게 좀 넓은 부지를 선택해서 전체를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빨리 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와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금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빨리 선행이 되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지금 뭐 사실 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청사나 아니면 조직은 이제 세월의 흐름으로 비대해지기 또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새로운 청사, 뭐 새로운 또 시민 편의 시설 이건 항상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또 행안부에 또 우리 지방청사 기준인이라는 게 또 있고 거기 우리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거의 이제 맞게 얼마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뭐 여러 좋은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또 검토를 해서 좀 뭐 조만간에 좀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 가지고 또 계획을 잡아서 계속 미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을 잡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계획을 잡는다 해서 빨리 또 진행이 돼서 이게 단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계획이라도 빨리 잡고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친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OK 생활민원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배경에 이래 보시면은 생활 주변의 뭐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서비스 날 행사를 지금 남구청에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임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5번 추경에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남구청하고 지금 이게 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은 이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시에 지금 남구청에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좀 더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체 주관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예.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3회를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셨잖아요. 아직 그 3회를 시범 운영했는데 남구는 아직 운영을 안 됐고 11월 예. 14일 날 저 북구청 강장에서 했고 네. 중구에 11월 7일 날 저거 중화부동장에서 했다고 돼가 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지금 남구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남구에 있는 시책을 남구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못한
다른 구군에도 똑같은 시책으로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도 할 때 남구에 있는 그 자원을 지금 뭐 칼갈이나 기타 그런 부분, 다음에 동구나 다른 데서 있는 자원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자원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중구에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소상공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남구에서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예. 그리고 자전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도 남구에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 자원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그 남구에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구에 가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구에도 자전거 수리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TV 고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비판은 있었거든요. 남구에도 이거 참 잘된 행사입니다. 잘된 행사인데 보면은 이 칼갈이 하시는 분, 네, 뭐 중구도 있을 거고 남구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반대를 했잖아요. 칼갈이 하시는 분, 뭐 분갈이 하시는 분들, 또 자전거 뭐 그거 수리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보다가 다수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이게 참 행사가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행사는 맞습니다. 행사는 맞는데 이 예산을 하기보다가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이게 울산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시장 공약상으로 하는 것도 맞고 제가 보기에는 또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이게 주체가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내려줘서 구군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선거법하고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맞물려 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구군에는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에 시행하는 이유가 지금 구군의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만 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가급 지원이고요. 구군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남구에서 잘된 행사하고 또 구군으로 확대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행사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는 구군에서 주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또 예산은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게 이 소상공인들 틈새 시장에서 우리 영업해서 돈 버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칼갈이나 분갈이나 뭐 자전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아마 뭐 공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이 남구에서 한 수년간 운영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으로 재직해 계실 때 이렇게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장님이 이런 거를 구군으로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공약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운영해온 남구의 그 문제점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여태까지 우리 남구에서 잘 돼 왔지만은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주체자가 방금 말씀드린 주체자가 우리 시가 아닌 이 구군으로 네. 구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는 좀 예산을 적극 지원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예,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의원님들 본질은 다 하셨고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들 편하게 하십시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그 자율방범대 조례를 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통과하는데 협조를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이제 법정 이게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또 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에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언론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법정
그것만 통과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전혀 없다. 너무 미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지금 보면 뭐 한 5개 구군에 68개의 방범대가 있고 한 2,300여 명의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0개 정도는 거의 뭐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세면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 잘 아시죠? 이런 부분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어떻게 이게 지금 바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시와 구군의 역할이 조금 좀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연합회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실질적인 지원은 구군에서 뭐 예를 들어 간식비나 표급비나 초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집중과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시는 지금 올해도 이제 저희들이 정복을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전진대회를 이제 행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협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 일일이 그 구청하고의 어떤 그거는 조금 차원을 좀 달리해서 구군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전체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구군에서 이제 이걸 챙겨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맞았고 이제 이걸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기에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게 그 총액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남은 얼마라도 조금 이렇게 집행을 해주셔야, 매칭을 해주셔야 울주군에서도 뭐 다른 군은 제가 아직까지 듣지 못했지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움을 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받으셨습니까? 그런 요청? 저희들도 관련 공문을 받았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제 의회에 넘어가 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 사항들이 지금 넘어와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구군에서 이제 좀 해야 되는 일이라 하지만 또 시 차원에서는 또 연합회, 울산시광역시 연합회 차원을 도움을 주고 신경을 써야 된다 하지만 각 구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포인트를 주고 선택과 아까 그걸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그래도 좀 도움을 주신다 하면 각 구군에서는 좀 그래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각 구군도 시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부분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자율방문대 관련해서 좀 예, 추가로 예, 예.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제 올해 법정 이제 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구군이나 시에서 이제 지원되는 것도 일부 해야 됩니다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이 경찰청 산하 단체입니다. 경찰청장이 그때도 그 행사할 때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정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나 경찰청에서 노력을 해서 일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새마을이든 이런 이제 법정 단체들 보면 국가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이 되기 이전에는 구군에서 이제 편성해서 뭐 급식비나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떤 데는 좀 충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좀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는 좀 적게 이런 식으로
그 조금 빈익빈 뭐 이런 식으로 네.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금 이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경찰청에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율방문 대원들은 신원조회를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신원조회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이 이 자율방문 대원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모양이다. 들어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제 시나 구군에서도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방문대나 아니면 이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청이나 아니면 이게 이제 그런 데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경찰청이 이게 예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예산이 없다 뭐 이래버리는데 좀 관심 가지고 국비라도 법정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일부 국비가 좀 편성이 되어서 같이 그렇게 되어야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이제 구군시 뭐 국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단지 시 구비만 계속 이렇게 투입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그래 지금 이제 경찰청 관계자분들과 시국군 관계자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경찰청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이 정한 게 이렇게 발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냐. 이게 관리 주체가 어딘데 정한 개만 발급하겠다는 말이 안 되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비나 또 진행되는 과정이나 행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역할을 좀 해라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푸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협력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도우면서 동네 치안이나 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불편 없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감사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뭐 또 점심은 드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제가 지금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